여러분은 신라의 왕이라고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대부분 성골이라는 최고 신분에서 태어나 당연히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인물은 좀 다릅니다. 바로 태종무열왕 김춘추인데요. 이 사람은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라의 왕이 된 인물이죠. 더 놀라운 건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하다는 겁니다.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고구려와 당나라, 심지어 일본까지 직접 건너가서 담판을 벌였고 최종적으로는 백제를 멸망시키며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왕이죠. 오늘은 삶 자체가 드라마였던 태종무열왕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라 태종무열왕의 이름은 김춘추이고 60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이었고 어머니는 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였죠. 양쪽 모두 왕족 출신이니까 당연히 왕위 계승 서열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인 진지왕이 재위 4년 만에 폐위당했기 때문이죠. 그 여파로 김춘추의 가문은 성골에서 진골로 신분이 떨어졌습니다. 성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최고 신분이고 진골은 그 아래 등급이었죠. 그러니까 김춘추는 왕족 출신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평범하게 살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김춘추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김유신과의 동맹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원래 금관가야 출신으로 가야가 신라에 항복한 후 신라의 장수가 된 인물이죠. 또한 김유신은 신라를 상징하는 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김춘추와 김유신이 함께 축구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옷을 수선하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김춘추가 김유신의 집에 가자 김유신은 자신의 여동생 문희에게 옷을 꿰매달라고 했고 이때부터 김춘추와 문희가 가까워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결혼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들어간 전략적 혼인이었는데 진지왕계의 정치적 지위와 김유신계의 군사적 능력이 결합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김춘추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642년에 백제군이 신라의 대하성을 공격했는데 이때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것이 바로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품석의 부하 중에 거밀이라는 배신자가 있었는데 거밀이 백제군과 내통해서 성문을 열어줬고 결국 대하성이 함락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김춘추의 딸 고타소와 사위 김품석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김춘추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기둥에 기대서서 하루 종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사람이 지나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대장부가 되어 어찌 백제를 삼키지 못하겠는가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열받은 김춘추의 본격적인 외교 활동이 시작되죠. 김춘추는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잡고 있던 상황이었죠.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요청을 듣고 조건을 내놨습니다. 중령 이북의 땅을 돌려주면 군사를 보내주겠다. 중령 이북이라는 건 한강 유역을 말하는 거였는데 이건 신라의 핵심 지역이었죠. 김춘추가 이웃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영토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절하자 연개소문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때 김춘추를 구해준 것이 고구려의 대신 선도해라는 인물이었죠. 선도해는 김춘추에게 토끼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짓말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했고 결국 김춘추는 돌아가서 왕을 설득해 땅을 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 설득에 실패한 김춘추는 이번에는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647년에 바다를 건너 일본에 도착했죠. 일본 서기에는 김춘추에 대해 용모가 아름답고 담소를 잘했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한데요. 적국인 일본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했기 때문에 김춘추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김춘추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김춘추는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648년에 아들 김문왕과 함께 당나라에 도착한 김춘추는 당태종 이세민을 만나 놀라운 외교술을 발휘했죠. 그는 성급하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당나라의 학문과 제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뛰어난 언변 덕택에 당태종이 직접 써준 온탕비문과 진사비문 그리고 진서라는 역사책을 선물로 받을 정도로 총애를 받았죠. 거기다가 끈질긴 설득 끝에 마침내 당태종으로부터 백제 공격에 대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당동맹의 시작이었죠. 김춘추는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후에는 관복을 당나라 스타일로 바꾸고 신라 고유의 연호도 버리고 당나라 연호를 사용했던 것이죠. 시간이 흘러 654년 3월 진덕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신라 왕실의 성골 혈통이 완전히 끊어진 상황이었죠. 화백회의에서는 상대등 알천을 왕으로 추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알천이 스스로 사양하면서 김춘추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김춘추는 51세의 나이에 진골 출신으로는 최초로 신라의 왕이 되었고 그렇게 태종무열왕이 탄생했던 것이죠. 즉위 후 무열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 김용춘을 문흥왕으로, 어머니 천명공주를 문정태후로 추봉해서 왕권의 정당성을 확보했죠. 그리고 아들 범민을 태자로 책봉하고 다른 아들들도 고위직에 임명했으며 김유신을 660년의 상대 등으로 임명해 최측근으로 삼았습니다. 무열왕의 최대 업적은 바로 백제를 멸망시킨 것인데요. 660년 3월 드디어 당나라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대군이 파견되었죠. 이에 무열왕도 태자 범민, 김유신 등과 함께 5만의 정예 병을 이끌고 백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7월 9일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개백의 백제군을 격파했고 7월 13일에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 웅진성으로 도망친 의자왕마저 항복하면서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죠. 이때 무열왕은 과거 대하성에서 딸과 사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배신자들인 거밀과 모척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딸과 사위의 복수를 마침내 완성한 순간이었죠. 삼국유사에는 무열왕의 흥미로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열왕은 한 끼에 쌀 3알과 꿩 9마리를 먹는 엄청난 대식가였다고 하죠.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는 점심을 끊고 아침과 저녁만 먹었는데 그래도 하루에 쌀 6말, 술 9말, 꿩 1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식성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무열왕이 많이 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시 신라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백제를 멸망시킨 대단한 업적을 이룬 무열왕은 그가 원하던 삼국통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661년 6월에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시호는 무열이고 묘호는 태종이었죠. 이 태종이라는 묘호는 신라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 당나라의 태종과 같은 묘호를 쓴다고 해서 당나라에서 바꾸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죠. 이에 신라에서는 우리 무열왕도 김유신이라는 훌륭한 신하를 얻어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뤘으니 태종이라는 묘호가 어울린다며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당나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죠. 그런데 무열왕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설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무열왕이 죽기 직전 대관사의 우물물이 피로 변하고 금마군 땅에 피가 흘렀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열왕이 백제 부흥군에 의해 암살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하지만 이건 근거가 부족한 추측일 뿐입니다. 당시 무열왕은 이미 6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고 백제 정벌과 부흥군 진압을 위해 여러 번 친정에 나서는 등 무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과로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열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외세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하죠. 하지만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신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고 신라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열왕의 선택은 옳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아들 문무왕이 나당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나라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냈고 진정한 삼국통일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태종 무열왕은 단순히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 아니라 신라 왕실의 기틀을 마련하고 삼국통일의 토대를 닦은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묘호인 태종이 신라 역사상 유일하다는 것만 봐도 당시 신라인들이 그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찌 보면 1400년 전 태종 무열왕의 선택 덕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